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해용 클래스 현대사회와 법이야기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와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교통사고는 피해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잠깐 되짚어보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등장인물, 그리고 그 등장인물에 따라서 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다른 결론이 나오는지를 공부했어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문제, 그리고 민식이법이라고 되게 이슈가 됐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민식이법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교통사고가 뭐냐? 한마디로 차가 움직이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물건이 손괴되는 거. 우리가 차가 움직이면서 누군가를 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벽이라든지 서 있는 차를 박아서 물건이 손괴될 수도 있죠. 그걸 교통사고라고 해요. 교통사고 요건에 나눠보면 첫 번째, 차에 의한 사고여야 돼요. 교통사고는. 뭐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가 움직이면서, 교통이라는 게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사고여야 돼요. 가만히 있는 차가 태풍에 날아가서 사고를 냈다? 그건 교통사고 아니죠. 당연히 차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사고여야 되고, 피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되거나. 그리고 네 번째,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 이게 업무상 과실이라는 게 이제 법적인 용어긴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수로. 우리가 교통사고 내는 게 뭐 운전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당황해서든지 실수로 내는 거지, 일부러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차를 우악 밟아가 영화 같은 데다 우악 밟아서 친다. 아니면 물건을 부시기 위해서 팍 밟아서 부셨다.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범죄죠. 왜? 살인의 도구가 칼이나 총이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차죠. 살인사건이에요. 일부러 그랬다면. 일부러 어떤 물건을 부시기 위해서 막 밟아가지고 부셨다? 그건 교통사고에 의한 손괴가 아니라 뭐예요? 손괴죄, 바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 실수여야 돼요. 근데 업무상 과실 하니까 조금 의아하긴 해요. 아니, 업무상 하면은 뭐 운전을 업무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법적인 용어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업무상이라는 건 뭐냐면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예요. 반드시 돈을 봐요. 우리 택시 기사님이나 버스 기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제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도 우리가 출퇴근 하거나 이럴 때 하는 운전 자체가 하나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업무라고 봐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이에요. 업무상 과실이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실수로 탁 쳤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과실치사죄예요. 과실로. 의도적으로 때려서 죽였으면 살인죄고, 실수로 툭 쳤는데 죽었어요. 그럼 과실치사죄.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예요. 왜? 운전이라는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했으니까. 그럼 그냥 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차이가 뭐냐? 처벌이 세진 게 있어요. 뭐가 셀까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처벌이 세요. 그냥 과실치사죄보다. 왜? 업무, 즉 운전하는 거는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죠. 졸음운전하거나 이래가지고. 위험한 거예요. 이런 위험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죠.
근데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사고를 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죄. 다치게 했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그래서 그냥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보다 처벌이 세져요. 그래서 업무라고 해서 반드시 택시 기사님이나 버스 기사님, 트럭 기사님처럼 돈을 버시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운전하는 것 자체가 업무다. 근데 이 운전하는 업무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니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도 처벌이 세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수로 사고가 나야 돼. 요 네 가지 요건에 갖추면 이제 교통사고가 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과 개인의 법률 문제인 민사책임 그리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책임 그리고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정책임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교통사고를 내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민사책임은 어떤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의 차를 저도 이제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거에 이제 불법 유턴하던 차를 뒤에서 박은 적이 있어요. 뭐 제 실수죠. 앞에 차도 불법 유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앞에 차의 과실도 있지만 저의 과실이 더 크죠. 원래 뒤에서 박으면 거의 100%인데 이제 앞에 차가 불법 유턴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8대2 정도 나왔는데 어쨌든 과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앞차를 박았잖아요. 앞에 분들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셨어요. 그 전치 3주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손해를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건 민사 책임이죠.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 손해배상. 이건 민사 책임이죠.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퉁 쳤죠. 퉁 쳐서 앞에 사람들이 다쳤어요. 전치 3주. 실수로. 무슨 죄예요?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업무상 과실치상죄. 다쳤으니까. 만약에 죽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라고 할 텐데 업무상 과실치상죄.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범죄죠. 그건 형사책임. 근데 저는 범죄자는 아니에요. 사고를 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왜 처벌을 안 받았는지. 저는 이제 이 신한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신원조회도 다 받고 범죄 경력 다 조회하고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사고를 내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했는데 왜 처벌을 안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치사죄라는 범죄로 처벌받는 건 형사책임이고 그리고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했잖아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그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범칙금 납부. 이건 행정책임.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대부분. 아닌 경우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민사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고 민법이라는 개인과 개인의 법률 문제를 다루는 민법도 적용되지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민법이라는 법보다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빨리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동차 사면 보험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고 보험을 의무 가입한다는 건 뭐예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 바로 배상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빨리 도와줄 수 있죠. 그런 거에 정해놓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돼서 적용되고 형사 책임은 가해자, 즉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국가에서 처벌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법도 있고 도로교통법도 있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뭐 운전을 하다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운전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 아까 범칙금 납부하거나 또 이렇게 벌점 쌓아가지고 면허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부분 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자, 첫 번째 아까 업무상 과실, 치사죄, 치상죄라고 했죠. 형법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거 보면 경우보다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교통사고만 좀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목적을 보면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특례, 특별한 예외를 정해놓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대요. 이 법은 형법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지만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게 돼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이 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면 제가 왜 전과자가 안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교통사고를 내고 전치 2, 3주의 상호, 접촉사고만 봐도 전치 2, 3주니까 처벌을 안 받은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형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적용된다는 거고 어떤 예외가 있냐면 우선 벌금이 가중되어 있어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보다 좀 세졌어요. 처벌은 조금 더 세졌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가 원칙이에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 이게 이제 한자식 표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누구의 의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한마디로 뭐냐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 우리 교통사고 말고도 폭행죄가 그래요. 우리가 싸움 났을 때 폭행죄로 경찰서 가면 둘 다 합의 보면 처벌하지 않아요. 반의사 불벌죄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니까. 교통사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냈는데 피해자랑 합의를 보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그 합의하면 뭐 합의서 쓰고 막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보험이 가입이 강제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뭐예요? 사고 접수하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랑 합의를 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사고만 접수하면 큰 사건이 아니라면 그냥 사고 접수만 하면 나중에 얼마 들었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보험료가 얼마가 증액되는지만 확인하지 별도로 그 뭐 합의서를 쓰진 않지만 보험회사에서 다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험은 또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안 받은 이유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원칙이에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 도주 차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든지 12개 위반 행위. 그래서 여러분 가끔 홈쇼핑 같은 데서 12개의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보장해 드립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른 보험이죠. 이거 12대 면책 조항도 보호해 줍니다. 변호사비까지 선임해 드립니다. 막 선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 12개 면책 조항. 얘는 합의를 봐도 처벌받는 범죄예요. 교통사고를 내도 합의를 봐도 처벌받는 범죄. 대부분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합의 보면 처벌 안 받는 범죄인데 12개 예외, 도주와 12개 예외, 중상해, 사망 뭐 이런 것들은 합의를 봐도 처벌받는 범죄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합의를 봐도 처벌받으면 어차피 처벌받을 건 돈이나 아끼자, 합의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돼요. 범죄를 그런 일이 여러분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피해자랑 회복하는 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합의를 본다라는 건 그냥 합의 안 해주잖아요. 치료비를 주고 위자료 주고 하잖아요. 합의를 봐야 돼요. 왜 합의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법관이라고 생각해 봐요. A라는 교통사고 운전자, B 교통사고 운전자가 법정에 등장했어요. 똑같은 신호 위반을 했고 똑같은 피해를 입혔어요. 모든 조건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근데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A는 피해자랑 합의를 다 봤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어요. 근데 B는 어차피 처벌받을 거 돈이나 아끼자 합의를 안 봐버렸어요. 신호 위반은
합의를 봐도 처벌받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둘 다 법정에는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법관이라면 A와 B 한 사람은 합의를 다 봤어요. 피해 회복을 다 시켜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어차피 배째라 이러고 있어요. 똑같이 어쨌든 유죄는 인정해야 된다라면 누구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겠어요? 당연히 합의 본 사람에게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합의 안 본 사람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합의를 보면 웬만하면 실형 살지 않는 거예요.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한다든지 형량이 엄청 낮아져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합의는 무조건 봐야 돼요. 근데 가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금액을. 보통 이 정도의 사고면 한 1,000만 원이면 합의금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액이 있는데 5천만 원을 요구한다. 그럼 합의를 못 보겠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법관에게 어필을 해야 돼요. 뭐를 어필해야 돼요? 나는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피해자가 요구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법관에게 알려줘야지 합의를 한 것과 비슷한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활용하는 게 공탁이에요. 공탁이라고 해서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1,000만 원에. 합의금으로 준비한 걸 공탁소 가면 서류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고로 이런 발생했는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5천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의금으로 준비했던 1,000만 원을 공탁합니다 하고 공탁소에 돈을 맡겨요. 그럼 공탁증을 줘요. 돈을 맡겼다는 거. 그걸 법정에 제출하면 판사는 어때요? 아, 합의를 안 보려고 배째는 아니구나.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요구했구나. 형량에 참작해 주죠. 그러니까 합의는 무조건 봐야 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너무 그렇다고 뭐 100만 원 들고 합의해달라고 1,000만 원이 보통인데 100만 원 들고 합의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합의를 무조건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의사부보지고 12개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보면 여러분들 좀 위반의 정도가 당연히 큰 거겠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가속,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가지 말랄 때 가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인도로 들어가서 사고를 냈다든지, 버스에서 승객 추락 방지를 위반했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화물 적재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12개 위반을 해서 사고를 내면 합의를 봐도 처벌받는다. 다만 합의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이외에는 뭐예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합의를 보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는 게 이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보험가입의 특례. 보험가입했으면 보험에서 처리해 주니까 특별한 형사절차를. 경찰이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관심을 안 갖는 이유예요. 자, 다음은 이제 이거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요번에 볼 거는 사고는 안 났어요. 사고는 안 났는데 운전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전하는 것 자체.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면 그걸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도 받지만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아요.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냥 무면허 운전만 해서 적발됐어요. 그것도 범죄로 처벌받아요. 음주운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도로교통법상에는 운전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안 났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운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면허 운전. 당연히 안 되죠. 응? 사고가 안 내도 적발되면 바로 이것도 처벌받고.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우리가 엄청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요. 윤창호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아까 다음에 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든지 엄청 가중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2019년, 2020년, 21년 이렇게 해서 가중이 돼갖고서 또 추가된 것들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우리 옛날에 0.05%였잖아요. 0.03으로 맞춰서 한 잔만 마셔도 된다. 그러니까 운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운전하면 0.3부터 0.8에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0.08에서 0.2까지는 이렇게 처벌이 그 알코올 농도수에 따라서 올라가죠. 알코올 농도수에 따라서.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안 하고 안 부는 경우도 처벌해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2회 이상 하면 이렇게 처벌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헌 판결에 받았어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2회 이상, 1회는 요거대로 처벌하는데 2회 하면 무조건 수치에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헌 판결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진 조문이에요. 위헌 판결에 받은 이유는 그렇다고 음주운전을 뭐 약하게 처벌하려고 한 건 아니고 2회 이상이라고 하니까 25년 전, 30년 전에 음주운전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시간이 30년, 40년 지났, 옛날의 범죄까지를 또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은 내려졌지만 그렇다고 2회 이상 한다라고 해서 이 조항이 없다라고 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선고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법관이면 봐요. 1회 음주운전이어도 수치를 가지고 판결을 내릴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2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높은 형량으로 선고하겠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려고 위헌 판결이 내려진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처벌 조문 자체가 너무 가혹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해서 요 위의 조문만 요 2년 이상, 2회 이상만 위헌 판결이 난 거지 이게 없어졌다고 해도 지금 음주에 대한 법관의 판결들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건 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거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버려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처벌은 확 세져요. 이거는 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거고 아까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있어요.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과로한 때 운전해도 처벌받아요. 과로한 때. 너무 힘들어서 지그재그 운전해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도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은 정말 컨디션 좋을 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쉬었다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공동위험행위 금지. 이거 가끔 고속도로 2차선, 양쪽 2차선이 있는 고속도로 가면 두 차량이 어때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서 뒤에 차들 막 쫙 밀리게 하는 것들 있죠. 아니면 앞뒤로 줄을 쫙 서서 간다든지. 그래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을 땐 상관없어요. 법은 무조건 다 처벌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열을 지어서 간다든지 좌우로 이렇게 가서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고 좋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간다? 뒤에서 사진 찍어서 요즘 다 블랙박스로 신고하잖아요. 연락 오는 거예요. 공동 도로교통법 제46조 위반으로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난폭운전도 있어요. 난폭운전,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급제동, 급가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즉,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여러분 가끔 차대 보면 끼끼끼끼끼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 이거 참 봐도 위험한데 그렇게 하는 것들 난폭운전이에요. 요즘에는 다 블랙박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블랙박스 자체를 신고해버려요. 그러면 경찰에서 그거 조사해서 조사 결과까지도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난폭운전 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도 많고 운전 자체를 사고가 안 나도 난폭운전 한 것 자체를 처벌해요.
확실히 이제 이게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니까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법 제목이 빵빵해요. 무서워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특정 범죄는 가중, 세게 처벌하겠다는 법이 있고 그 법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게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윤창호법, 민식이법 이런 것들, 음주운전을 위한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원래 있던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주사고예요. 도주사고. 뺑소니.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에요. 즉 교통사고를 내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 즉 거기서 구호조치라든지 서로 그 인적 상황을 나누는 그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렇게 처벌한대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 사망한 경우 무기 5년 이상이에요. 즉 교통사고는 과실범죄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살인죄라고 하죠. 살인죄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런데 교통사고는 과실범죄예요. 실수기 때문에 처벌이 확 났는데 뺑소니 같은 경우는 사망하면 고의적으로 죽인 게 또 아닌데 사형 빼놓고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거의 뭐랑 똑같아요. 살인죄랑 똑같아요. 상해에 이르게 한 것도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거기다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여기에는 사망하게 된 경우 사형도 있어요. 실제로 외곽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 멈췄겠죠? 근데 운전자가 어떻게 했냐면 내려가지고 자기 차에 실었어요. 피해자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병원으로 가겠죠. 그래서 사람을 싣고 차가 출발하니까 뒤에 차들도 출발했겠죠. 뒤에 차가 병원으로 가려면 시내로로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외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살인죄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뺑소니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요. 뺑소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뺑소니 검거율이 엄청 높아요. 그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크림빵 아빠 그 같이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시험이 어려우니까 이제 결혼을 했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와이프가 임신을 해갖고 남자가 트럭 운전인가 하면서 돈 벌어갖고 생활을 하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해갖고 케이크 먹고 싶다는데 케이크 사줄 돈은 없어서 크림빵을 사들고 새벽에 가다가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뺑소니 사고가 나서 새벽에 어두운 밤길에 으슥한 데서 사고가 나서 사망했잖아요. 근데 우리 네티즌들께서 또 다 찾아가지고 범인 찾았잖아요. 다 찾아줘요. 우리 블랙박스, CCTV 그리고 각 도로마다 일정 지역 되면 방범용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뺑소니는 이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뺑소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뺑소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당황한 경우도 있죠. 자기가 사고를 내서. 당황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어요. 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 더 세질 것 같으니까 뺑소니를 치는 건데 음주운전과 무면허를 해도 사고를 내고 피해 조치 다 하고 하면 형량이 그렇게 막 5년, 6년씩 안 나와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않지만 높은 형량이 안 나와요. 그런데 뺑소니 하는 순간 그래서 처벌이 엄청 세지는 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뺑소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 다음에 운전자 폭행죄. 이건 여러분 가끔 아직도 그러시는데 버스 타셔가지고 버스 기사님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칸막이 설치해 놓으니까 그거 넘어가서 때리고 운전자 폭행.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예요. 근데 운전자를 폭행해 버리면 어때요?
이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나 버스 기사님을 폭행하는 경우에 사람을 폭행하는 것보다 처벌이 세지는 이 범죄에 들어가 있어요. 운전자 폭행죄라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폭행만 해도. 일반 폭행죄보다 처벌이 확 세졌어요. 운전자 폭행죄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위험 운전 등 치상. 즉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음주운전을 해서 아까 음주운전 자체도 처벌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처벌이 사망하면 무기 3년 이상의 무기징역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벌이 엄청 세진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에 취해서 운전하다든지 해서 사고를 내버리면 처벌이 엄청 세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이 민식이법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도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엄청 시끄러웠죠. 뭐 버스 노선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피해가기도 하고 또 내비게이션도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가는 옵션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애들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사고가 나면 이렇게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과잉입법이다, 과잉처벌이다 막 논란은 되고 있는데 참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서 죽으면은 전체 가족들도 피해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큰 손해죠. 근데 이제 처벌이 또 너무 세다라는 또 비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애들도 다 알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은 처벌이 세진다는 거 하니까 민식이 놀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가 지나가면 확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기사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알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민식이 놀이도 있고. 그래서 막 대간에 논란이 있는데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조건 사고 냈다고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이렇게 처벌이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야 돼요.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30km잖아요. 30km 지키고 좌우 충분히 하고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났다고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돼서 처벌이 세진다? X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30km 넘고 주의를 보지 않고 운전했을 때 처벌이 세진다는 거. 그건 명확히 기억하시면 되고 처벌이 세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정이 나중에 될지 못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안전조치도 같이 해줘야 돼요. 무조건 처벌 세게 한다라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무조건 못하게 하고 애들이 못 뛰어나게 가드레일도 쳐주고 그리고 또 시야도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노력들도 지자체라든지 경찰청에서 같이 병행을 해주면서 이 법이 잘 조화롭게 적용이 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들이 마찬가지지만 하도록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주운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도주운전은 우리가 뺑소니 생각하면 어두운 밤길, 아무도 없는 곳, 치고 도망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를 차로 치었는데 약국에서 간단한 응급조치 후 피해자애가 괜찮다고 하니까 가버렸어요. 애가 괜찮다고 하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다친 거 봤어요. 근데 두렵죠? 그래서 막 불 떨다가 집이 앞에니까 집 앞에 가서 남편 나오라고 해서 같이 왔어요. 요 두 사고.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도주사고일까요? 아닐까요? 도주사고. 아까 어두운 밤길 아무도 없는데 이것만 뺑소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도 다 뺑소니예요. 얘도 다 뺑소니. 애들은 이거 첫 번째 같은 경우 어때요? 애는 괜찮다고 할 수 있죠. 왜? 엄마한테 혼날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혼날 수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사고 나갖고서 집 앞에서 사고 나갖고서 괜찮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따라 들어오긴 했죠. 그래가지고 명함 주고 갔죠. 애들은 괜찮다고 해요. 그랬을 때 애들한테 인적사항 물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든지 문자 남겨놔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애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혹시 이상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것도 안 돼요. 돌아왔어도. 즉 뺑소니라는 것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떠난 모든 것은 뺑소니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사고가 났으면 사고 현장에서 아무리 급해도 명함이라도 주고 가야 돼요. 연락처 받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뺑소니로 해서 아까 합의봐도 처벌받는 범죄였잖아요. 처벌도 더 셀 거고 합의금도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도주사고도 항상 여러분 특히 그 운전 초보이신 분들은 사고 나면 되게 두렵고 특히 요즘도 가끔 아저씨들 뭐 그 여성 운전자 보면 막 내려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겁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고 현장에 떠나는 순간 뺑소니가 돼버려요. 집 앞에서 남편 나오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도 뺑소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떠나는 모든 것은 뺑소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고가 없으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운전 자체를. 음주운전이라든지 무면허운전이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같이 가는 공동운전이라든지 과로할 때 운전이라든지 사고가 안 나도 운전하는 것 자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법 명장체가 무섭죠. 특정범죄. 즉 뺑소니, 도주사고, 그리고 음주, 치사상, 운전자 폭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이 확 세졌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것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누구를 막 깎아내리면 명예훼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얘기를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